먼저 병인 양료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866년 9월 18일, 1866년 11월 11일 흥선대원군의 천주의 박해를 기실로 외교적 보호를 명분으로 한 전쟁입니다. 프랑스군 철수, 조선의 세국정책 강화로 시작되었습니다. 신미양요 1871년 6월 1일, 1872년 6월 11일까지 미국과 조선의 전쟁으로 전술적으로는 미국이 승리하였음. 미국이 전술적으로 승리하였으나 외교 실패로 조선의 세국정책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광화도 조약 1876년 2월 27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통상조약이며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 이모군란 1882년 7월 19일, 1881년 7월 29일 구식군인들이 신식군인에 대한 불만으로 일으킨 난 일본 순사들 일본 공사관 습격으로 난이 마무리됨. 갑신정변 개화당중 급진개혁파가 일본과 손을 잡고 일으킨 쿠데타이다. 3일 만에 끝나 3일 천하라고도 한다. 동학농민운동 전라도 1893년 5월 1일, 1894년 11월 1일 전라도 조병갑의 횡포에 대한 반란. 초반엔 동학농민군이 우세했으나 결국 실패. 청일전쟁 1894년 7월 25일, 1895년 4월 17일 만주와 한반도의 권리 점유를 놓고 일본과 청나라가 벌인 전쟁이다. 근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돼? 일본이요. 일본이 이기게 돼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지? 청나라가 한반도에 발을 못 들여놓게. 대한제국 수립 1897년 10월 12일,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자유국가이다. 을사조약 체결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러일전쟁 1904년 2월 28일, 1905년 9월 5일 서구 열강들의 러시아 견제에 의한 전쟁이었습니다. 일본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게 돼? 러일전쟁 이후에 러시아도 대한민국에 발을 못 들여놔요. 대한제국에 발을 못 발을 들여.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한제국은 일본의 소유. 일본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되겠지. 을사조약 체결 1905년 11월 17일 일본 제국에 의해 불평등 조약으로 맺어졌습니다. 국권이 박탈되기도 했습니다. 안중근 의거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습니다. 국권 회복에 의한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저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을사조약 때문에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다. 나라가 빼앗겼으니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병활동, 의병활동이 이루어져요. 진행되었던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안중근 의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3.1운동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운동을 시작하게 한 사건. 3월 3일 한반도 전체에서 봉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1919년 3월 1일 3일 만세운동 이전에 어디에서? 일본에서 유학생들이 먼저 선언한 게 있죠. 그게 뭐였어요? 28 독립선언? 28 독립선언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19년 3월 1일 날 3월 운동이 전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19년 4월 13일 3.1 독립선언에 의해 일제 침략과 강점을 부정하고 국내외에서 항일 독립운동 지도의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왜냐? 3.1운동 이후에 국내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을 일제가 어떻게 했어요? 탄압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할 수가 없었지.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고 만주나 상하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지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임시정부라고 할 수 있겠죠. 윤봉길 의거 1900
1932년 4월 29일 홍거공원에서 일본 상하이 점령식에서 폭탄을 투하하기도 하였습니다. 광복 1945년 8월 15일 세계 2차 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은 한반도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했는데 이제 사건과 사건 사이의 연관관계를 좀 얘기를 해줘야 돼. 응?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렇지? 여기서 병인양요하고 뭐 신미양요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강화도 조약. 강화도 세국정책. 세국정책이 일어나고 그 세국정책을 열려고 누가 들어왔었어? 일본이 들어왔지, 그렇지? 근데 일본이 윤유호 사건으로 인해서 윤유호 사건을 일으켜서 맺었던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라는 거죠. 이렇게 개화기 때 서구 열강들이 조선의 문을 열려고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흥선대원군 그 집권자였던 흥선대원군은 문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미모군란. 이런 개항 정책으로 인해서 불만들이 있었지.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미모군인. 미모군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서양 세력들의 서양의 문화나 이런 거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본받자라는 운동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일본의 이제 힘을 얻어서 나라를 바꿔보려고 했던 게 바로 갑신정변이었죠. 그러나 요거는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뭐 가보개혁이나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거와 동시대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죠. 이거는 농민에 대한 그 불평등한 대우나 이런 걸로 인해서 특히 전라도 조병갑 군수가 횡포를 일으키죠. 근데 맨 처음에는 이런 군수나 뭐 이런 관리자들에 대한 불만이었지만 나중에 이게 뭐로 바뀐다는 거야? 항일의병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청일전쟁에서 이제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를 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싸우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일본이 이기게 되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지배권을 더욱 강화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거에 대한 탈출구로 조선을 뭐로 바꾸는 거야? 대한제국으로 바꾸었다는 거죠. 대한제국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조선과 일본이 체결됐던 무슨 조약이나 이런 건 다 뭐가 되는 거야? 무효가 된다는 걸 주장을 했었죠. 근데 이게 일본에 의해서 막히게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러시아도 이제 우리 일본군하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러시아는 내려오면서 조선으로 내려오면서 가장 원했던 것은 항구예요. 얼지 않는 항구. 러시아 그쪽은 동토의 땅이기 때문에 겨울이면은 바다가 다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항구가 어디 갈 수가 없겠지, 그치? 그래서 남하하면서 원했던 것이 이제 조선 쪽에 이제 항구를 얻으려고 조선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 러시아가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치? 그러면서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에서도 누가 이긴다는 거야? 일본이 승리해서 이제 한반도에서는 청나라, 일본, 외세가 들어올 수가 없고 일본이 완전히 조선이나 대한제국을 손아귀에 넣을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서구 다른 나라들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못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일본이 조약을 체결해버리지, 그치? 을사조약을 하면서 국권을 강탈을 해버려. 그로 인해서 국권이 없어졌으니까 우리나라 시민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항일 의병 운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겠지.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안중근과 뒤에 지금 나왔던 윤봉길 의사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가 독립하자는 여러 학자들이나 학생들이 운동을 일으킨 게 28 독립선언에 의해서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런 항일 운동, 이런 독립 운동의 열기가 바깥으로 해외로 나가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의사를 이제 이렇게 일을 줘서 홍커 공원에서 폭탄 투하 사건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의 노력에 의해서 1945년 광복.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잘했어요.